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의 제3차 업무실적 청취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에 속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기 복지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 청취 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더불어 사는 온택트 안성입니다. 고독사 제로를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프로젝트로 건강보험료, 도시가스 요금 체납 가구 등 고독사가 우려되는 68가구를 선정하여 네이버와 크로바 케어콜과 업무 협약을 하여 고독사 예방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행복이음 핵심 요원 원포인트 직무 교육입니다. 복지정책과 김도연 주무관이 보건복지부 행복이음 핵심 요원으로 선발되어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안내 및 직원 인사 이동 시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2023년 8월 말 기준 총 4회 74명 34시간입니다. 다음은 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장기 근속 휴가제와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경기도 대체 인력 지원센터의 인력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지원입니다. 2022년부터 처우 개선비 지급 대상자를 기존 대상자에서 요양보호사,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확대 지원하였으며 2023년 8월 기준 추진 실적은 2,418명 14억 5,0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수행기관 종사자에게 국내 연수비를 지원하여 2023년 8월 기준 7개 팀 28명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단계별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이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법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불가할 경우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사업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안성시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과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4단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말 기준 총 1,774건 14억 5,211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조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조사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7개 복지 서비스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통합적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 8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7개 사업에 대하여 총 7,639건의 신규 사업 신청건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민원 처리 단축률을 2022년 대비 9.4%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9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관리 계획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등 17개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하여 수급 자격, 급여 변동사항을 연중 조사 및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월별 확인 조사와 상하반기 정기 조사를 통해 8월 말 기준 49,550건의 수급 자격 변동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조 호국 보훈 행사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복지 향상과 보국 문화를
본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1월 1일 신년 참배를 시작으로 6개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6,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특수성,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만들어 대상자에게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 맞춤형 정서 지원 서비스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 실적은 2023년 6월 제공기간 현장 점검을 완료하였고 총 사업비 대비 8월 말 기준 59.2%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병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정특원 의원입니다. 페이지 7조 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처우 개선비 및 국내 연수비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를 향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월 5만 원 저기 지역화폐로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대상자에 보시면 시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그 노인 의료복지에 따라서 여기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제가 노인의료복지, 제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표자 예외고요. 60시간 이상 근무한 분들한테 이제 지원되는 건데 요양보호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이제 올라와서 23년도 본예산에 담겨진 거잖아요. 맞으시죠, 과장님?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요양보호사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똑같은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시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없습니다. 장기 근속이라든지 네, 이런 처우에 대해서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점점 그 갭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장애인분들 그 최중증 장애인한테 들어갈 수 있는 활동 지원사를 모집하기도 많이 어렵습니다. 최중증한테 들어갔을 경우에 약간의 추가 급여가 좀 들어가기는 합니다. 약간의 추가 급여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것이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도 굉장히 낮고 그런데 같은 그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노인 쪽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세요. 여기 보니까는 처우가 조금씩 변환되는 거에 한해서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활동 지원 받지 않고 노인 요양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렇게 대화 나눠보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이런 개선책이 한쪽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한쪽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인력 확보가 더 어려워집니다. 같이 해줄 거면은 이게 부서 간 서로 얘기하셔갖고 이제 요양보호는 우리 복지정책에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제 그 활동지원 쪽은 사회복지과 쪽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얘기가 나와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한쪽은 또 이제 그게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총괄부서 쪽에서 하고 계실 때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의 개선 대상들은 그 법률에 의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또 사회복지 수행기관 그리고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생산 판매 시설, 피해 장애인 쉼터 같은 거는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수행기관으로는 저기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이렇게 이제 법에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재해기관은 죄송한데 재해기관은 뭐냐면 그 각 단체나 이런들 인권옹호나 이런 모임 위한 단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지금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처우 개선 및 지원 현황이 나옵니다. 네네. 보니까 이렇게 해주셨어요. 복지정책과에 시설수 10곳, 사회복지과에 133곳, 네.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에 33곳, 교육청소년과에 2곳, 보건소에 4곳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 안성에 3곳 있죠. 네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활동 지원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지역화폐로 받는 거 5만 원 여기 부분에 해당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현저히 여기는 계속 진척이 없구나. 한마디로 조금 더 나은 처우가 바뀌고 있구나. 개선되겠구나. 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이 더 안 되니까 향후 이런 계획을 좀 잡으실 때는 함께 너무 소외받지 않게 그 장애인분들 돌보시는 분들도 이런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는 처우 개선 학대 지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좀 더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부의장님 좋은 말씀 앞으로 이제 업무 추진하는데 사회복지과랑 협조해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호섭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는 통과됐는데 지금 보훈명예수당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인상분에 대해서. 이거 관련돼서 좀 이제 시가 조례에 담겨 있는 거를 집행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예? 그 입장이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시가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리지 말아야 돼요, 이제. 예? 그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언제까지 그 조례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것인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그 관련된 입장을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아마 보훈수당, 참여명예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보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참정수당 그리고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10월 말이면 종합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런 것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조례상 문제들 의원님 말씀을 이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 예산에 이게 이제 이번에도 이게 반영되지 않게 되면 이 조례 자체가 무력화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예산 추계 보면 그렇게 좀 과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떤 거는 지출하면서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네 편 내 편 갈라서 이렇게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복지 정책과 차원에서도 좀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좀 들어갈 수 있게 좀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조례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신 건가요? 네, 황윤 의원님. 그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조사 계획의 추진 실적 나오잖아요. 이게 조사한 건수인지 이게 신규로 발굴한 건수인지 혹시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한 건수인가요? 네. 그러면 이렇게 조사를 해서 신규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분들 증가율이나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작년에 비해서 좀 뒤에 보면 10페이지에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관리계획에 보면 가구 수나 인원이 나오는데 다른 건 그렇다고 해도
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 수나 인원은 줄었는지 늘었는지 혹시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예. 네, 통합조사팀장 민선입니다. 제가 늘은 거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잘 안 나서 필요하시면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회보장 급여를 받는다는 건 좀 가구 형편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 뭐 한 3년 정도 흐름 안성시에 주목할 만한 흐름이 있는지 그런 거 나중에 좀 조사가 되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따로 확인해 보고 보고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실 위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4페이지 더불어 사는 온택트 안성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추진 실적을 보면 이제 네이버 주하고 클로바 케어콜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협약이 된 건지 협약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이버랑 하는 것들은 AI가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AI가 아침 문안인사처럼 상태를 AI가 통화를 하고 그 상황들을 저희 담당자한테 통보를 하는 상황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스마트 돌봄 플러그는 이게 기계 장치를 부착하면 전기나 이런 전기가 사용량이 확연히 줄어들거나 이러면 저희 담당자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클로바 케어콜 시범 사업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그러니까 크로바 케어콜 시범 사업이 그 네이버랑 하는 그런 겁니다. 네, AI. 시범 사업의 이름이라는 거죠. 네네네.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혹시 적발된 건수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건수는 없고요. 지금 저 적발 사례나 이런 것들은 없고, 적발이라 그러면 표현이 좀 잘못된 네네. 건데, 저희가 이게 고독사 예방이나 이런 거 1인 가구나 독거노인들 위해서 여러 이 사업 말고 다른 보건소나 이런 데도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 고독사나 특히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그런 대상자 관리나 하고 이런 사업들은 다른 사업부서로 이관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네, 일단은 사업 시범은 신규 사업으로 이제 네, 네. 복지정책 예, 예, 관리하고 예, 이제 예. 요거는 넘기고 이제 대상자 관리에만 좀 네, 네, 집중하신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사업을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결과적으로 그 결과치 가지고 우리가 1인 가구라든가 아니면 고독사가 얼마만큼 관리가 되고 있는가를 좀 효율성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여쭤봤거든요. 그럼 요거에 있어서 결과 자료는 아직까지는 받아볼 수가 없는 건가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68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상자 자체가 많지 않고, 의원님 그 말씀하는 거 다른 부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총괄해서 한번 받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잘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기 복지정책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